예,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시장 분위기와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좀 재미있는 혹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방금 말했었던 어떤 영국 쪽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휴장 여전히 그 자리에 있네요. 제 옆에는 항상 휴장이 있습니다. 예, 있고. 혹시, 저는 저거 예.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의 바람과 돈이 너희에게. 영로 앵커께서 뽑아주신 키워드인데 예. 요즘 부쩍 감성이 충만하신 것 같아요. 가을 탓이나 봐요. 제가 이 키워드 저희 제작진 단톡방에 올렸다가 감성 터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관의 순매수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금융투자에 어찌 생각하면 우리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좀 시장이 상승하고자 하는 바람을 기관들이 요즘에 좀 이뤄주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키워드를 짜봤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9거래일째 순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형 IT주나 또 부품주로 이런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시장도 함께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도 보시면 연기금과 금융투자, 특히 연기금이 11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기록하면서 방향을 완전히 이쪽으로 잡았고요.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부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민영 앵커가 얘기를 해줬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부재하다는 건 계속 마음에 좀 걸립니다.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버틴다고 좀 방향성을 위로 외국인이 못 가져다 주니 기관이라도 사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시인 김영론 선생의 우리의 바람과 돈이 너희에게 네. 우리의 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기관 측에서 매수해주며 시장이 일단 버텨주고 있다는 것에 예. 시장의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예, 이번에는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네. 방송과 투자 사이 굉장히 냉랭하고 감성이라고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키워드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지으신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매번 같은 이슈가 거론된다는 게 상당히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매일 좀 새로운 이슈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싶은데 요즘 시장을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가는 종목만 가고 있어서 그렇죠. 가는 게 가죠. 네, 저희가 매일같이 뻔하지만 5G 얘기, 전자결제 얘기 뭐 이런 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예. 방송 입장에서는 아쉽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는 쪽에서 이들 종목을 추려내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외국인 수급을 봤더니요. 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5G 아니면 전자결제, 뭐 KG 이니시스나 나이스 정보통신 이런 종목들 사고 있고요. 장비주에서는 SFA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기가 여전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받쳐주고 있고 5G나 전자결제는 실적에 대한 기대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에 대해서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투자 환경인데요.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나셨을 것 같고 최근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챙겨보고 그 안에서도 좀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다면 무엇일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진짜 가는 종목들만 가네요. 요즘엔 저희가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네, 이건 뭐예요? 천장 뚫고 하이킥 종목인가요? 예, 이게 원래 제목은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그 시트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붕까지는 아니고 지금 천장 뚫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SK 하이닉스 한번 상승할 때 상승폭이 꽤 상당합니다. 그렇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론도 나오고 있고 한일 그 무역 갈등 때문에 처음에 반도체주들이 좀 주춤했었다면 지금은 그런 좀 걱정거리도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전고점이 이제 8만 원 선에서 그런데 좀 부딪혀서 다시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SK하이닉스가 79,700원까지 올라왔으니 여기서 정말 이제 천장 뚫고 지붕까지 뚫을 수 있을지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꼽아봤고요. 잠시 후에 또 전문가에게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알람 아세요, 김영로 앵커? 저는 이걸 처음 들어봤어요. 욕은 아닌 것 같고. 네. 뭐 조알람, 회복의 예. 알람인가? 네. 이게 사실 드라마예요. 그런데 좋아하면 알람이 울리는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좋아하면 울리는. 예.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근처에 갔을 때 내가 예. 그 핸드폰에 그 앱을 깔고 있으면 그게 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옆에 날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내 거에 알람이 울리는 거죠. 키워드가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설명이 많이 필요하네요. 이 드라마가 네. 이제 제작이 됐고 8월 네. 22일에 8편이 오픈이 됐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이 네. 제작을 했어요. 사실 아스달 기대감에 올랐다가 아스달 실망감에 추락했던 그랬죠.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나 콘텐츠 쪽이 주목받지 못했던 올 한 해였기 때문에 작년 고점 대비 올해 저점 한 60% 주가가 날아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아스달 시즌2 이제 시작 곧 한다는데 시즌2에 대한 기대 다시 한번 가져봐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조알람이 생각보다 좋은 평가를 내놓으면서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 회복의 알람으로 봐도 되는 것인가? 많이 떨어져서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을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일단 증권가 일부에서는 중립 의견을 내놨고요. 일부에서는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달 말고도 많았지만 손익분기점을 그래도 넘어섰다라는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많이 떨어졌는데 사도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키워드와 또 종목 이야기들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 예보기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네.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어쨌거나 지수를 좀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들도 직원으로서 투자를 계속해야 되고 시장이 많이 떨어졌으니 뭐 사는 걸 순 있겠으나 그래도 외국인 자리를 좀 대신 해주고 있는 감은 있는데 앞으로의 그러면 기관의 수급 전망이나 여기에 따라서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될까요? 저도 기관 투자가 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이제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하죠. 근데 연기금은 보통 이제 저가 매수를 합니다. 시장이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으면은 편입을 하고 그렇게 가요. 그래서 저가에서 이제 하락할 때 방어를 한다거나 혹은 바닥권에서 상승 초기 때 매수하면서 시장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올라가려면 시장 분위기도 좋아야 되겠고 투신이라든가 하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야겠죠. 근데 외국인들 매수가 이제 들어오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주가 환경이 좋아야겠죠. 환율의 긍정적인 흐름도 나와줘야 되는데 최근에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 위안화와 좀 동조하는 우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향을 잡기는 좀 쉽진 않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는 결국 이제 무역 협상, 무역 분쟁, 여기에 대한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테고, 그럼 그 전까지는 이 결과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현재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밸류에이션 매력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한다 그러면은 거래소는 조정이 나와서 하방 경쟁 보여주겠다. 이제 시장은 바닥은 찍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고, 대신에 지금 상승 초기에 코스닥의 상승이 강하죠. 근데 코스닥의 주체들이 지금 개인이란 말이에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한다 그러면은 어떤 성장성이 확보된 혹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가지고 해서 주도주가 등장하면서 끌고 왔는데, 개인이 주도할 때는 주도주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 단기 이슈라든가 단발적인 어떤 재료, 단발적인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오버슈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로는 좀 중소형주 매매 전략해 나가시고, 중기적으로는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코스피를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성장주 쪽으로는 그래도 매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코스닥 쪽에서 5G나 전자결제, IT 장비주 이런 쪽에 관심은 두고 있는데요. 이쪽은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감도 사실은 작용을 합니다. 더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간다면 어느 쪽이 움직일 것인가 전략 주시면요.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대발 악재도 있고 시장도 폭락하긴 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성장성의 부재였거든요. 코스닥은 사실 성장형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당장에 좋다고 해서 이 종목이 팍팍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차면은 못 가고 빠진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실적이 지금 안 나와도 성장성이 보이면은 오버슈팅하는 그런 시장이 코스닥이죠. 그래서 최근에 잘 나가는 5G라든가 혹은 전자결제주라든가 이런 쪽 섹터를 보면은
뭐 지금 성장이 좀 멈춰 있는 듯한 어떤 시장에서 성장성이 돋보이는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오버슈팅하고 상승하고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끌고 간다기보다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좀 똘똘한 개인들이 좀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5G가 이제 주도주 위주로 그동안 올라가다가 지금 후발주들이 막 급등하는 양상이 최근 들어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등하면 이런 그 종목들은 쫓아가지 말고 한 템포 쉬어가되 차후에 이제 성장한 섹터니까 조정이 충분하게 나오면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덜 좀 후발주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전자결제주 쪽으로 보여서 좀 안전한 매매는 전자결제주가 아닌가 뭐 그렇게 보면서 접근하시고 어쨌든 성장형 섹터니까 이쪽은 계속적으로 좀 주시해야 된다. 예, 그리고 기회되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확실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투자 의견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SK 하이닉스도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네. 8월 말 저점 대비했을 때 한 11% 올라왔고 이제 전고점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 산업이죠, 반도체라는 게. 그러면 사이클 산업은 그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가 확 늘어나거나 아니면 공급이 줄어들거나. 근데 지금은 수요가 늘어날 환경이 아니어서 공급 축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업체들은 공급 축소를 결정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근데 차후에 이제 올해 하반기나 올해 말이나 내년 되는 삼성도 공급 축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업황이 좋아지면은 주가는 탄력적으로 올라가죠. 근데 공급이 축소되면서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상승은 좀 더디게 올라가거나 혹은 오르락내락하거나 하면서 이제 올라가거나 오락내락하면서 올라가거나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매수다, 매수입니다. 근데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쫓아가가지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반도체 디램 가격 상승에 따라서 조정시만 저가 매수해서 한 15% 20% 올라가면은 이익 취하는 뭐 그런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떨까요, 시장님이? 사실 이 TV 보다가 재밌는 드라마 뒤에는 꼭 스튜디오 드래곤이 붙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주가는 못 가서 아쉬운데 언제쯤 움직여줄까요? 그거는 저도 모르는데 아스달이 사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흥행에 참패를 했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드라마가 이제 공중파 쪽으로 거의 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제작사에 의해서 이제 좋은 드라마가 나오고 그래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으면은 뭐 흥에 성공하고 그럼 주가도 반응하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좋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시청률에 성공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언젠가 성공을 하겠죠. 그래서 주가가 근데 많이 올라와 있으면은 이거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부담인데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 아스달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한번 만약에 이번에 성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다. 성공 시도가 나올 거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격은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 아니겠나.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그 가정이 좀 붙어 있다라는 거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투자 전략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